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연휴가 끼어있고 그래서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도 더 많아요. 국내 주식시장이 방송 안 하는 사이에, 유튜브 안 올려드리는 사이에 많이 떨어졌어요. 지수 바로 보실 텐데요. 자, 지금 코스닥인데 코스닥 낙폭이 더 크죠. 변동성이 어쩔 수 없이 코스피보다 높으니까 체감되는 것은 더 커요. 왜냐하면은 코스닥에서 일부 수급이 좀 몰렸던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 사이에 반토막 난 종목들도 꽤 있고요.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포 너무 좋지 않은 시장의 연속인데 다행히 금요일 시장에서는 좀 올랐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환율에서 좀 눈치를 채야 될 것 같아요. 환율 보면은 환율이 많이 튀어 올랐죠. 7월달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인데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에서 또다시 높아졌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 높아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자,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 예상하던 인플레이션이 지표로 나오고 또 미국은 고용지표까지도 좋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전망이 짙어지니까 거기 이유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더 큰,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더 큰 낙폭을 기록을 했죠. 한국 주식시장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 불리해요. 이건 단순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어떤 비율로서 그 정도의 주식 시장이 좀 손해를 보는 정도. 그런데 한국 주식 시장 거기다가 플러스로 환율 격차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이 국내 주식 시장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떨어뜨렸던 주 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판단해야지 될 점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증가인지 아니면은 지속될 것인지. 근데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아마도 한 달 전에 나왔던 것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12일 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13일 날 반영이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어느 정도 물가 지표에 대한 예측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바닥을 찍고선 반등할 여유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 그 정도 위치가 우리가 좀 공략하기에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지 된다. 무엇을 준비를 해야지 되나? 그동안 제가 계속 위험관리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극적으로. 근데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는 없죠. 또 공격할 땐 공격을 해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그럼 뭘 공격을 할 건가?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되나? 아니면은 뭐 테마주 어떤 걸 찾아봐야지 되나? 지금 테마주는 좀 안 좋은 상태죠. 뭐 오늘도 일부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는 테마가 있긴 했지만 계속 테마들이 일회적인 움직임들을 보입니다. 한번 뉴스 나오고 그날 장중에 좀 올랐다가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하루 오루 끝나버리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흐름이 전개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기 기운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안 나오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은 단타를 하거나 뭐 짧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수익을 실현을 할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계속 다른 사람보다 점점점 더 빨리 이익을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테마주들 흐름들, 개별주, 단기성 투자 종목 흐름들이 짧게 수익 났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매하는 것도 좀 안 좋죠. 아무리 테마주들이 뭐 돌긴 돈다고 하더라도 수익 내기가 리스크에 비해서 영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트레이딩 관련돼서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타 매매나 단기 매매는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뭐 다음 주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뭐 수목 그 정도 시점을 기준으로 반등이 시작이 되었을 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웬만큼은 회복이 돼야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뭐 850선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그런 테마주들에서의 수익률, 기대 수익이 높아질 리는 없어요. 더 올라와야지 돼요. 그러면 900선도 넘어가고 다시 요 정도 수준, 지금 그려드린 이 정도 수준까지 다시 회복이 되어야지만 테마주 매매, 단타, 단기성, 투기 매매 이게 재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투기를 불러오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그냥 들어가면 수익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하고는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는 저도 트레이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아무리 유혹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더라도 좀 참을 때고 투자 심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해야지 된다. 여기 이런 전략이 있으면 그러면 그동안 시장이 반등할 텐데 그 반등하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냐.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트레이딩을 하는 단기성 투자를 하는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몰빵을 할 수는 없죠. 당연한 거죠. 제가 볼 때 아무리 이 테마주 트레이딩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총 주식 투자를 하는 자산에서 40%를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한순간에 어떤 테마가 급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 정말 좋은 여건의 시장이어야지 40% 비중이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좀 보유를 하고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를 단순하게 2차전지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개별주 성향으로만 접근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올해 그렇게 에코프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쵸? 올해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조금 한 30-40% 수익 나고 더 이상 못 먹었을 거라는 겁니다. 트레이딩 관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도요. 그러면 이런 류의 시장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큰 세력들에 딱 약속한 건 아니지만 무언의 어떤 합의가 되는 종목들 끝까지 한번 보내보자. 실제로 만나서 약속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장 급락 전에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 DX가 되겠죠. 아직 이건 뭐 덜 올랐다고 보이고, 그런 종목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류의 종목들이 계속 2차 전지 쪽에서만 유지가 될 것인가? 물론 선별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일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인 좀 높은 수익을 원했을 때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겠고, 어떤 업종에서 그런 종목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느냐. 제가 보는 건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 시장 약세장에서, 약세 국면에서 SK하이닉스 주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빠졌어요.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진짜 고무적인 거거든요. 왜? 하이닉스가 왜? 올해 실적이 그닥 좋은 것도 아닌데. 자,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4분기부터 살아날 조짐이 있는 거죠. 예측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얼마만큼 회복을 될지는 뭐 4분기 실적 발표가 내년 1월이니까 내년 1월 가봐야 정확히 알지만, 지금 뭐 주문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4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을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국내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관련 장비 업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최근 시장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로봇주들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며 초전도체도 있었었고요. 반도체의 성장성이 없느냐?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성장성이 한계가 있다고 봐야지 맞겠죠. 한국 반도체 유전이라는 소리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반도체 IP,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이미지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성장성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일부 수입 차종 중에는 옵션이 빠져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옵션이 빠져서 들어오는 큰 이유는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자, 뭐 신형 차량 중에서 BMW를 예를 들어 볼까요?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그 터치 관련돼서, 스크린 터치 관련돼서 지금 차량들 다 스크린 터치가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 BMW 같은 경우에는 모든 뭐 공조 시스템부터 해서 차량 뭐 인포테인먼트며 뭐 시트 조정이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터치로 해서, 심지어는 송풍구에서 송풍량 조절하는 것까지도 지금 터치로 들어가거든요.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2차 전지는 폭발적인 수요를 맞게 되었지만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며 뭐 차량용 반도체며 비디오 반도체며 이쪽에 대해서 성장성이 그만큼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하이닉스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저가 매수, 저가 매집이라 그러죠. 주식을 사 모으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도 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들 종목이 한 스택 갈 때 성장성을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서너 스택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안정적으로 간다면은 SK 하이닉스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 장비 쪽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추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시장 조정이 마무리되면 언제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흐름이고, 한미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을 안고선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이긴 하지만 좀 더 앞서 나갔었던 거고. 자, 그러면 성장성을 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일단 넥스트칩,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넥스트칩, 역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뭐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만은 이번에 시장 약세 때문에 그런 흐름 이후에 오늘 또 10% 넘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것도 좀 조짐이라고 하면 조짐이라고 해야지 되겠죠. 실적이 그렇게 뒷받침 아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성장성은 분명히 높다고 보입니다. 다음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는 실적이 좋아요. 실적 괜찮은 종목입니다. 좀 관심을 가질만 하고 기술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참 잘 움직이고 있었는데 시장을 잘못 만났죠. 그럼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탄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보여요. 이런 종목도 저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텔레칩스를 얘기하니까는 또 다른 종목들도 떠오르죠. 칩스앤 미디어부터 해서 이런 종목들도 떠오르고, 이 텔레칩스는 대표적인 국내 IP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설계 쪽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안 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ARM 상장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ARM 상장이 진행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그쪽 분야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IP뿐만 아니고 팹리스는 반도체 공장은 없지만 반도체 설계를 해서 주문하는 거죠. 그런 쪽의 종목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다소 기술적으로는 좀 미지근한 흐름인데 다른 종목들보다 힘은 빠져 있는데 지켜봐야지 됩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흐름이 나오진 않았고 보호예수 풀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됐을 때 흐름을 다시 봐야지 됩니다. 기술적으로만 단순하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보셨던 뭐 텔레칩스보다 실적 모멘텀은 좀 약하고요. 제가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은 이런 좀 작은 반도체 중에서 텔레칩스가 우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한 종목 더 뽑아본다면 칩셋 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도 실적이 괜찮고요. 또 한 가지 기술적 흐름이 꽤 양호합니다.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 가면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요. 저는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미지스는 실적보다도 제 생각에는
기술적 흐름이 매우 좋다고 분석되고, 이 부분은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실적은 아직은 좋지 않지만 이 성장성이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시장은 그걸 원해요. 성장성을 원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종목으로 보는 것은 뭐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좀 기간을 짧게 두고 본다면 기술적 분석상 이미지스 흐름은 우리가 꽤 주목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정도 더 뽑는다면은 가온칩스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다 뭐 반도체 IP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라든지 반도체 좀 특화되어 있는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도 한 1년 전에 상장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흐름에 대해서는,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편이고요. 성장성은 충분하지만은 실적 역시도 막 그렇게 아직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에 상장한 이런 종목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는 조금 흐름을 더 본 다음에 수급이 정리가 되고선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반도체 종목이 앞으로 시장 흐름 변화하면은, 안정이 되고 반등하면은 반도체 쪽이 강할 거라고 예상을 해드렸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더 주목을 해야 될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또 연휴네요.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까지 연휴고, 화요일부터 또 장이 펼쳐지게 될 텐데, 아마도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조금 시장이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요일 지나면서부터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반기에 금리 미국이 올릴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은 반영을 했고, 그러면 물가지표들을 보면서 내년엔 안 올리겠네 라고 안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격할 준비 자세를 좀 잡고 있어야지 된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